일반고에서 이제 좀 잘하고 초등 중등 때 영어도 좀 하고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됐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특기자로 돌리려 보니까 실력이 애매한 거예요. 내신도 애매하면 또 영특은 또 좋은 학교 못 가니까. 네. 그런 점도 나중에 우리 BK 영어 해줄 그런 거야. 점도 있고 아니면은 중등에 선행이 안 돼가지고 고등 내신 포기하고 이제 정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시는 근데 사실은 리딩과 약간의 리스닝, 문법도 필요 없어요. 수능 영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능 정시는 문법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등엔 문법 문제가 40% 50%였다가 수능 정시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는 우리가 영어 문법이 거의 50%야. 30에서 50%. 그렇죠. 근데 막상 수능을 가면 문법을 하나 나온다니까? 한 문제 나와. 이제 독해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깊은 독해. 네. 그러니까 영어 1등급 여러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애가 유아 때부터 영어 열심히 했어요. 돈 많이 썼어요. 책 많이 읽었어요. 하면 영어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해. 전혀 목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저절로 돼. 그냥 넓은 모래밭에 가서 삽질하는 거야.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안 된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을 닦아 놓으면은 그 뒷심은 좀 있겠지만은 그 중등이나 초등이나 고등에서 원하는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영어의 전체적인 커리도 알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는 목표가 수능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 영어는 수능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수학은 KMO가 목표가 아니야. 수학은 그냥 수능이 목표야. 이게 중요해요. 자, 수학은 뭐다? 수능이 목표야. 수능 만점 맞으면 돼. 영어는 수능보다 더 잘해야 돼. 근데 왜 강남은 영어를 빨리 하느냐? 왜 빨리 하죠, 영어를? 강남은?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끝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어를 빨리 해서 역량을 만들어놔. 그럼 어떻게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아이들은 사실 상위권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영어학원 안 다니잖아요. 거의 안 다니거나 다녀도 뭐 주 1회 정도. 내신만 살짝 정보 정도지 네. 영어 자체를 공부하진 않아요. 이미 미리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수행 평가부터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보면 영어 성적은 정말 이쪽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네. 눈에 안 보여요. 이유는 외국에 살다 온 엄마, 외국 경험인 엄마들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죠. 그래서 그들이 알아. 영어가 얼마나 필요하고,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들이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근데 그걸 모르고 애매한 사람만 진짜 많은 돈을 내는 거야. 자꾸 돈을 쓰는 거야. 네. 그리고 학원에 목숨 걸고, 아니, 학원이 뭐가 중요해. 정말. 자, 이렇게 막 만들어봐. 빅3, 빅5, 라이징, 여러분 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영어는 마지막 끝은 뭐냐면 그냥 토플 따면 돼. 그렇죠? 네. 토플 따면 되죠? 네. 그게 4가지 영역을 골고루 평가하는 시험이거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글을 쓰면서 네. 고급 영어로 이제 점프하는 거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에 대해서는 생각 자체를 좀 바꿔. 생각을 잘 바꿔야 돼. 그래야지 할 수 있어. 알겠지? 제 방 걸어달라고 엄청 올라온다. 제 방? 이 비밀을 여러분 많이 공유하고 싶어? 좀 이따 결정할게요. 좀 이따 결정할게. KMO는 수학 올림피아드 실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영어가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네. 여러분은 전체 10으로 보면 앞에 1과 2만 알고 있어. 이 뒤는 하나도 몰라.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영어에 대해서 너무 돈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고 한단 말이야. 근데 끝까지 알면 우리가 천천히 가도 되죠. 네. 길게 보시고 그렇죠. 천천히 가셔야죠. 자, 선생님. 우리 애가 6학년 때 영어를 스타트해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불안하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우리 애가 3학년 때 영어 너무 늦었나요? 늦었어요? 아니요, 3학년은 안 늦었어요. 충분하죠. 선생님 저 영유 안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나요? 아니요. 예. 안 나와요, 여러분들. 반대로 영유를 나와도 나중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너무 어린애들한테 영어에 너무 플레임을 씌우고 너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안 해도 돼. 진짜로. 근데 어떻게 영어는 끝까지 공부하는 거야. 네. 우리 집에 맨날 아침부터 영어 얘기 나온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거는 뭐냐면 끝까지 공부.
어찌 보면 영어는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 배우는데 네. 이게 진짜 고물 자전거냐 나중에 경륜 수준의 자전거냐는 달라지는 거지. 네. 계속. 자, 원장님은 그 미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대학을 다닐 때 네. 한국인으로서 제일 힘든 게 뭐였었어요? 일단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건 시제를 못 맞췄어요. 시제? 텐스. 시제. 아, 진짜. 현재, 과거, 미래. 네. 왜 못 맞추냐면은, 말을 할 때는 빨리 해야 되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니까 일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어줘요. 이해해 줄 거지? 네, 이해해주죠. 이해는 해주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말을 하는데, 높임말이나, 아니면은 경어도 하나도 못 쓰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너 밥 먹었어? 뭐 이러는 거? 예. 넌 왜 맨날 현재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맨날 현재니 넘어져 있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입을 열기 때문에 익숙해지니까 자꾸 애들이 고쳐주죠. 일단은 내뱉어 버리니까. 네, 내뱉어 버리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 그것도 중요하죠. 용기지. 네. 단점은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안 고칩니다. 굳어버리니까. 네. 우리 아들도 옛날에 그랬다. 우리 아들도 캐나다에서 수업을 듣는데 얘가 입에 NUA가 붙어버린 거야. 네. 무조건 모든 글에 N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말 자포자기 글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지적을 많이 당했었거든. 그러면 NUA 때문에 내가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나네. 맞아. 네, 그런 습관이 나쁜 습관이 만들어지면 안 저는 되지. 말에 자신이 없으니까 best of my knowledge, 내 최대한의 그 지식에 의한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앞에? 네. 네, 너무 웃긴다. 그런 것도 이제 자신감에 관한 것들이죠. 어. 근데 이제 반대로 그거를 다 따져가지고 일일이 말하려고 하면은 말을 못하죠. 못하지. 예, 안 떨어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제 스피킹 팁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구문 같은 거 사실 외우는 것도 괜찮잖아. 네, 그것도 나쁘진 않고. 그치? 일단은 들어야죠. 듣고.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거를. 그리고 아이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잘 따라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지 어쩌다 보면은 짧은 단어부터, 뭐 의성어부터, 아니면 감탄사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뭐 짧은 단어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이 언제는 초등학교 때 영어가 모두 끝났다 하고 지금은 늦어도 괜찮다 하고 그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어는 끝은 없어요. 그런데 IBT 기준으로 120점이 만점인데 60에서 70점 정도만 만들어도 중학교 들어갈 때 정말 편안하죠. 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에 대한 기본은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번 토플을 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보고 고2 때 봐. 왜? 기본적으로 공인 성적은 2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점수가 리스타트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야. 계단식으로. 그래서 영어는 끝났다는 표현은 없는데 영어를 먼저 어느 정도 내신을 커버할 수 있고 책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느낌을 쓸 수 있을 정도 영어 실력이 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수학, 과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풀렸죠? 알겠지? 팝송을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죠. 영화 같은 거, 대사 같은 거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도움이 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 빠져들게 되죠. 그렇지.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거기에 너무 몰입해. 그러니까 스타디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도구 자체에 그게 빠지는 거지. 핑계인 때도 좀 많이. 핑계.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나 것들. 공부하고 있어 하는데 실제로 노는 거구나. 네네, 그런 점이 그런 많습니다. 거 오늘인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 자료를 블로그에 올리는 걸 아이들한테 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그거 못하게 했거든. 그럼 애를 진짜 블로그만 만들고 있거든. 그럼 안 돼. 이거는 정말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다르다는 거. 자, 잠깐 제가 오늘 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우리 이 영어 라방을 듣고 여러분들이, 샤론 코치 블로그에 들어가면 아마 BK 영어가 런칭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여러분 신청해서 우리 5주 동안 영어를 깊게 한번 파보자고요. 이번에는 네이버 밴드에서 할 거고 자료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여신수학처럼 아주 정말 우리 정말 찐 정보거든. 자료를 또 제가 이번에 추석 시즌 때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 줄 건데 강의가 실제로 빨리 시작하진 않아. 강의가 우리 10월 6일부터 시작을 해요. 접수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받을 거지만 그래서 PPT를 여러분 좀 많이 줘서 여러분이 네이버 밴드에 수업을 할 때 자료를 미리 주고 수업을 같이 듣는 게 좋을까? 아니면 수업을 듣고 자료를 줄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수업에는?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할까? 듣는 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 이건 좀 다르게 할게, 이번 수업은. 우리가 밴드에 다 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밴드에다가 1주차 강의를 먼저 올릴게, PPT를. 근데 여러분, PPT가 전 PPT는 아니야. 하이라이트. 근데 많이 줄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프린트해서 일간을 같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영어는 지문이 많고 이래서 보면서 하는 수업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먼저 달래. 그렇게 하고 하나씩 하나 할 거야. 그래서 10월 6일부터 진행이 돼. 10월 6일, 10월 13일, 그리고 마지막 강의는 11월 13일까지 길게 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안 해도 돼. 그래서 요거 할 거고, 오늘, 이거 라방 듣고 여러분 이벤트 하나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오늘 신기록상은 이미 1573명 지금 듣고 있고, 자, 오늘 내가 이거 하나 할게. 오늘 핫한 거. 짜잔. 샤론코치 책 오늘 출간했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줘요. 댓글 어디 박수 올라오나 보자. 이거 나왔는데, 내가 아까 블로그에 올려줬는데, 얘가 오프라인에서는 안 준대. 온라인에서만 여러분 신청해야 되고 사은품으로 선택을 해 줄 수 있대. 이거는 아마 도서정가법에 해당이 돼서 그렇대. 박수 올라오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고 이거를 사은품으로 해야지 받을 수 있어. 되게 좋아. 이거는 앞에 과목학습법이라든가 이런 꿀팁들이 한 깔뜩 있고 뒤에 노트처럼 돼 있어서 포켓북으로 들고 다니면 엄청 좋을 것 같아. 요거를 꼭 여러분 받아요. 그리고 책은 320페이지야. 어마어마해. 양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들 계속 정독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오늘은 못하겠다. 내일 내가 우리 오늘 BK 영어 라방 이벤트하고 올릴게. 올리고 나면 거기에다가 오늘 라방 보고 질문을 좀 올려봐요, 여러분들. 오늘 라방을 봤어요. 그 라방 화면 좀 캡처해, 오늘. 지금 1554니까 여하튼 1500대를 캡처를 하고 거기에다가 코치님 아니면 BK쌤 저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하고 질문을 좀 올려주세요. 공개로 올리고 이름하고 핸드폰은 비공개로 올려. 그러면 내가 이 책 10권 하고 굿즈해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자고. 재밌을 것 같아? 이해됐지? 이해하고,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한 줄 질문. 자, 한 줄 질문을 올려놓으면 우리 BK쌤이 착착착 답을 줄게. 자, 그래. 다시. 일단은 지금 1559야. 캡처해놓고 내가 이제 수업을 들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에 관련된 질문을 공개로 올려. 그리고 밑에 댓글은 비밀글로 이름하고 핸드폰을 올려주세요. 이게 라방 이벤트야. 그럼 내가 체크하고 굿즈하고 적절히 해서 여러분 보내줄 테니까. 그리고 책은 사고 이거는 누구한테 선물해. 알겠지? 다 복지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질문 받을게. 질문. 여신수학은 지금 못하고 당분간 못하고 좀 이따가 할게. 좀 이따가. 자, 토플 100점 이상이면 한국식 영어를 안 해도 되나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전에 외대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학생은 대원국제중을 나오고, 대원국제중, 네, 외대부고 갔는데, 토플은 한 105 정도 가지고 1학년에 들어갔는데, 내신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한국식 문법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겠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짧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이런 건데, 내가 알고 표현하던 것들이 우리말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그 외대국어 이유는 뭐냐면, 외대국어가 학생들 350명 안에서 영어 실력 격차가 많이 나. 네. 그래서 위에 애들은 토플을 할 수 있지만, 그 못한 애들은 탭스 교육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한국식 문법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수업이 그렇게 흘러가면 실제 미국식 영어 하는 애들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렇죠. 그 용어를 못 알아가지고. 용어를 모르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랑 이 용어 선생님 설명하는 거랑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이 걔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해야 된다. 아이가 문제집으로 한국식 문법을 독학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문제집이 어떤 거냐에 그치, 따라서 아이가 몇 달려 학년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그치. 몇 학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문제집 하나로 해결된다고 하면 영어가 그렇게 굉장히 간단해요. 대박 나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런 거 없어. 그 바이블도 아니고. 거의 성경책만큼 많이 팔렸겠죠. 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저도 교재는 5권 정도 써요. 선생님이 쓰는 교재가 5권을 내잖아. 네. 나중에 우리 BK 영어 할 때 그런 교재도 공개하실 거죠? 네네.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 BK쌤이, 추천하는 교재, 추천하는 도서, 그 다음에 추천하는 영상, 아니면 강남아이를 꼭 보는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시크릿하게도 만들어서 마지막 또 선물로 우리가 이벤트를 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기획하고 있어요. 자, 초사 여자아이인데요. 3가지 영역주 AR만, 이렇게 AR에 목숨을 건다. AR이 안 듣는 이유는 영어 잘하려면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내용을 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내용 자체가 네,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영어 실력 자체는 좋은데 그 내용 자체를 몰라서 안 되면 뭐 Y책이라도 읽어야죠. 읽고서 그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선어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선어가 뭐야? 그러니까 이과냐 문과냐 선어 아니면 상이? 역사나 뭐 이런 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가 빵꾸나가 나다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지문도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거든요. 음악, 미술, 뭐 사이언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버럴 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엄마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보다. 이 시간에 와서서 준비하시고 들으시는 거 보면 그렇죠. 1,500명이 넘게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샤론 코치 라바이 워낙 퀄리티가 인정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마 알람 맞추고 기다렸다가 왔죠. 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라이브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새로 하면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붙어 있잖아. 근데 네이버 밴드는 가로 화면으로 하니까 좀 편하고, 그래서 다른 강의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화질도 훨씬 좋아요. 아직 인스타가 그 영상 화질 같은 거는 유튜브를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변화할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그 질문, 아까 질문이 뭐였었지? 그 초4 아이 AR 점수가 왜 올라가지 다시 않아요? 그것도 다시 할게. 네. 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AR이 올라가지 않는 거야. 엄마가 조금 이제, 조금 불안한 거지. 그 네. 이유가 뭘까? 다시 설명할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단어가 부족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리딩을 긴 지문을 뭐 빨리 못 읽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선호도가 틀려서 선호도. 네. 뭐 그 리버럴 아트나 아니면은 뭐 인문 쪽 이쪽을 좋아하는 아이나 아니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만 좋아한다든지 그래서 이 내용 본인의 지식이 한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그 사람마다 그 학생들마다 다 틀린데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XAR이나 렉사이 지수 같은 게 네. 그 지수가 정확한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렉사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요, 내용도 어렵지만 이 글자가 많은 것도 높거든. 네. 그래서 실제 난 여러분이 그 지수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히려 독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깊게 읽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 초등학교 때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엄마가 읽어서 읽는 것이냐 아니면은 본인이 읽고 싶어서 읽는 거냐는 중고등학교 때 책을 계속 원서를 읽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딱 손을 놔버리느냐 요거랑 상관이 그건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애들이 진짜 왜 영어 잘하는 애들은 그 책이 그건 나달나달 할 정도로 읽잖아. 그렇죠.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자꾸 포켓북 같은 거 막 들고 다니거든. 옛날에 얘기하면 문고판 같은 거지. 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너무 예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자. 영유 출신이 초등 때도 무조건 학원에 가서 그 실력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일단은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죠. 아, 해야 된대? 예, 왜냐면은 내용을 같이 올렸는데, 사실은 영유도 보면은, 선행이 돼 있어요. 보통 영유 경우에는 1학년 과정을 땡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아한테? 네. 그 커리큘럼 계속 갖고 올라가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영유를 나왔는데 주 5일을 영어학원 다니는 거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영어 싫어하죠. 영어도 싫어하고 다른 과목을 못해. 네. 그래서 한 2회, 많아야 3회 그 정도 유지해서 실력을 유지 발전하는 게 포인트다. 안 네. 하면 다 날라가. 네. 영유 안 다니는 것 좀 된다니까. 네. 이거는 현실이니까. 대치동 최상위 거는 중고등 때도 원서로 읽나요? 뭐 그럴 때도 필요하다면 근데 보통 이제 원서는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생기부에 기록할 생기부에 때. 기록할 때. 근데 생기부도 요즘에는 그냥 썼으면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독서기록부를 써가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넣어주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책들. 어색한 것들. 예, 그런 것도 이제 원서로 영어로 써주죠. 제목 같은 것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대강 이 학생의 원래 생기부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학생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애들이, 특히 이과 애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과학에 관련된 원서를 기록하는 거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렇죠. 네. 엄청 있어요. 근데 내가 읽었다고 가짜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 받아야지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독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제목하고 저자만 들어가지만 이 아이의 지적 수준, 이 아이의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다르다. 그 다음에 7세가 라이팅을 준비를 시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일단 우리 아들 쓰기 먼저 우리 일기 쓰는 거 많이 시키잖아요, 숙제로. 네네. 유아들이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이 둘째가 이제 7세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는 하는데 네. 그럼 영어 숙제가 나와요. 라이팅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불러주지 마세요. 엄마가 네. 그냥 싹싹 이렇게 하는 거? 쓴 거를 갖다가 고쳐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이의 글을 어머님이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스펠링이 틀리건 대문자, 소문자가 틀리건 아니면 내용이 문법에 말이 맞지 않건 자유롭게 쓰게 해주세요. 네, 고쳐주는 거는 선생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줄줄줄 쓰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근데 엄마 필요할 때는 엄마가 선생님이잖아요. 엄마 할 때 그걸 고쳐주는데 문법만 고쳐주지 내용을 고쳐주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아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어디서 읽거나 들은 표현을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머님이 배웠던 그런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했다든지 리터니가 쓴 글이랑 우리 한국에서 교육받은 애들이 쓴 글을 딱 보면 알아요. 완전히 달라. 정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 패턴대로. 네, 패턴대로 써서 그리고 선생님이 그 첨삭하는 그대로도 우리가 또 습관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너무 어릴 때는 아웃풋 하지 말라 그래. 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많이 못 쓰게 해요. 많이 쓰는 연습만 하면 좋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영어 권태기는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영어 권태기는 영어를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권태기가 생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면 되지? 예, 조금만 잠깐. 그치? 예, 브레이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면 돼. 네. 그리고 또 지가 또 영어를 좋아하고 또 이런 애들은 또 하자고 덤벼요. 네. 그때 하면 돼요. 좀 쉬어도 돼. 문법이 틀리면 학원에 떨어지는데 이제 레벨 테스트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지. 엄마들 레테라고 하잖아. 학원 레벨 테스트에 이렇게 목숨 걸어야 돼요. 초등 저학년에 문법이 아이가 떨어지고 붙는 거에 중점을 두는 학원은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은 여러 영역이 있을 거예요. 리딩도 있고, 리스닝도 있고, 라이팅도 있는데 문법이 안 돼가지고 그 학원에 떨어졌다면 그 학원은 그렇게 좋은 학원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저학년에는 특히. 그래. 네. 뭐 고학년이든가 중학생이라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거 인정하지만 무슨 유아 초등교를 갔다가 문법이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런 안 다녀도 돼, 여러분. 안 다니지 마, 그런 학원.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커버를 해줘야죠. 파닉스 얘기도 맞아. 엄마들은 요즘에 학원이 어떻게 냐면 무조건 비기너를 갖다가 파닉스를 엄청 오랫동안 시키는 거야. 파닉스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꼭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마다 자기의 그 장단점, 그 다음에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영어는 메꿔가는 거. 그치. 구멍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좀 엉성하더라도 그걸 꼼꼼히 좀 어느 정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구멍을 메꿔가는 거지 처음부터 딱 세팅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맞춰서 그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거 나는 같아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저도 파리에서 안 가르쳤거든. 근데 하다가 그냥 읽다가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라고 볼 때는 펼쳐서 봐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파리스를 뭐 6개월 코스 이런 학원이 의외로 많아.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볼 땐 이상한 학원이야. 그런 데는 좀 이상해. 그거는 그냥 막 그냥 수업료를 오래 받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아니면 엄마들한테 어떤 과정을 마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닐까? 난 좀 그렇게 생각해. 중1이 토플을 준비하려면 기간은 얼마 정도 할까? 이건 애에 따라 능력에 따라 다르잖아. 그치?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실력을 그렇지.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네. 사실 토플이라는 거는 테스트잖아, 테스트.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스킬을 배우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잖아. 상차림만 배우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요리에서 재료를 어떻게 할 거냐, 열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양념을 할 거냐를 알고 나서 마지막에 플레이팅인데 우리가 상차림만 배우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토플이 120점이 만점인데 40점, 50점 애들이 토플하는 건 전 반대예요. 그럴 필요 없어.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 초등들한테는 주니어 토플 하라고 말씀드리죠. 네. 주니어 토플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20분까지만 할게. 오늘 지금 10분이거든. 20분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설명해 주세요. 토플 주니어 같은 토플 경우에는 주니어. ETS에서 만든 그 시험인데 장점은 리딩, 리스닝, 라이팅, 그 그래머가 있고요. 단점은 라이팅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등에는 내신 시험이나 아니면 공인인증 시험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고 아이들의 내용을 주제로 담은 책 교재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레벨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록으로 이제 렉사일 예술 주조. 예, 좀 이 정도의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에게 레벨에 맞는 어떤 책을 읽힐지를 잘 모를 때, 그걸 보면 대강 이 정도 책을 읽으면 괜찮겠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아예 토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없어서 다른 시험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토셀을 보거나 아니면 뭐 그냥 사설기관에서 하는 영어 그 공인 비슷한 거 이런 걸 많이 하고 아니면 또 탭스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아예 또 수능 문제를 풀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상한 거 아니야? 수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토플을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다 그러면 저도 말리죠. 왜냐면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 토플이 그렇다고 해서 토플이 제일 좋다. 그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시험 중에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구적인 것과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 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는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내 영역을 다 다루다 보니까 토플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제가 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우리가 줌 수업을 해도 온라인 수업을 해도 자기가 정말 덕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 네. 한글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영어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에세이를 잘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급지게.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는 이제 말하기가 많이 들어가지. 디베이트 얘기 잠깐 해주세요. 디베이트도 우리 초등엄마들 디베이트 관심 많아서. 디베이트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너무 공격적으로 되고 쌈딱. 나쁜 점은 그러니까 좋은 점은 나쁜 점은 공격적으로 되고 좋은 점은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때는. 그럼 싸움만 돼요. 프로콘이라는 건 찬반이에요. 찬반. 그것보다는 오픈엔드 퀘스천으로 그냥 열린 결말이 있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싸우지 말라는 얘기지? 네. 영어로? 네. 예, 그러면 결국엔 공격적으로 되고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인성도 나빠지는 것 같아. 네, 그런 점이 좀 있죠.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사실은 ETS는 그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ETS에서 그 디베이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은 토플 120점 중에서 114점을 얘기해요.
114 정도의 영어 능력을 갖춰야지만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이게 디베이트의 포인트거든.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영어 실력 자체가 낮은 아이들을 대본을 외워서 싸워서 하는 그런 디베이트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대본을 외우는 거는 대본 많이 외우잖아. 네, 그거는 의미.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토론의 의미가 없죠. 없어, 그런 거. 알겠지?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대치동에 있는데 고급 영어로 가는 방법은 뭘까요? 3학년 남자아이예요.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많이 했겠지. 네. 이 아이가 고급 영어를 점프하고 싶어. 사실 3학년, 4학년은 영어가 약간 좀 침체기라고 봐야지. 그쵸. 3, 4는. 일단은 4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치동에서는 커리큘럼이 전부 바뀌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나오는 내용을 다뤘다면은 4학년 때부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과목별로 분화가 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옮겨갈 때 어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뭐 과학이든 인문이든 역사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옮겨가서 그 커리큘럼을 잘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질문이 우리가 유아 영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자, 네. 잘 들으세요. 우리 BK 영어는 영어의 끝까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여신수학 때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다고. 왜, 너무 미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영어는 그래요. 유아부터 초등저의 영어 학습법을 1강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기본 키워드는 뭐냐면 초저까지 영어는 학습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본인이 영어 잠깐만. 예. 유아부터 초저까지 영어는 학습이 아니야. 그럼 뭐죠? 그냥 놀이죠. 일종의 그 놀이 아니면은 그냥 언어로 접근을 해야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면 영어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 유아나 초등저? 이제 가장 큰, 이게 항상 제일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노출이 많이 돼야 되겠죠. 노출.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뭐 아니면은 인터랙티브한 동영상을 틀어주셔도 좋고, 네. 노출이 많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인데, 네. 사실은 비용의 압박이 상당하죠. 그게 거의 고3 정도에. 맞아요, 없어. 예. 근데 일단은 노출을 많이 시켜주시고, 아이들이 좀 책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말도 좀 따라 해보고, 집에서 할 경우에는요. 근데 할 경우? 예, 엄마가 할 경우는요. 학원을 다니시면 내 영역을 다 하는 학원을 보내서, 아니면 유아 때는 영어 유치원을 보내셔도 되고, 요즘에는 국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어 시장이 커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골라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초저에는 레벨이 없고요. 없어요, 여러분. 네. 초저 레벨 없어. 예, 그리고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돼요. 영어는 표가 있어. 네. 초저는 레벨이 없다. 그다음에 대치동 중학교의 영어 시험은 범위가 없다. 네. 범위가 없어요. 당일치기 안 돼. 외워서 하는 것도 안 돼요. 기본 실력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어는 보이는 성적보다 보이지 않는 실력을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 스타트가 뭐냐면 영어에 대한 관심. 네. 영어가 재밌어야 되고 영어가 신나야 돼. 네. 이걸 만들어주는데 여러분이 자꾸 애를 갖다가 손도 제대로 안 해. 자꾸 쓰라고 시키고 단어를 막 하루에 50개씩 외우라 그러고 막 주 5일 계속 영어 하면 애들 정신병 걸리잖아. 이제 5학년 때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하지. 네. 진짜 그런 데 있죠. 싫어하거나 이제 정말 있다니까. 영포자 생각보다 많아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얘가 이제 영어를 보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렇지.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거식증 걸리듯이 진짜 거영증인 거야. 이제 가끔 5학년, 6학년 학생들 아니면 중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단어를 좀 외워줘야 되는데 단어를 딱 외우려고 그러면 눈을 딱 풀고서 이렇게 단어 막 한 20개 외우는데 막 1시간씩 2시간 막 3시간에도 안 외우는 학생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러면 범쌤 영어 단어는 고학년이 가도 안 외워도 될까요? 아니요, 외워야죠. 고학년 외워야 돼. 이제는 그때는 외우는 거야. 타임이 있어. 근데 저학년은 그냥 알게 되는 거지 그거를 리스트에서 외워봤자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단어만 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표현 프레이즈별로 외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스쿨을 외우는 게 아니라 go to school을 덩어리로 외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단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를 더 외우는 것이 그 표현을 그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또 질문이 또 올라왔어. 직독직해. 되게 직독직해하는 학원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럼 엄마들이 좋아해. 직독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해석 안 시켜요. 이거 봐. 이 강남 영어는 다르다니까? 해석 안 강남은 시키고. 진짜 영어는 직독직해 안 해요. 패러그래프별로 내용은 물어봅니다. 그건 다른 거야. 다른 거. 한 절씩- 그래서 뭐 하냐고. 한 절씩 해석을 시키면 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읽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영어 얘기 끝이 없어.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샤론 코치가, 우리 전문가들하고 콜라보 하는 게, 우리 여신 수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K 영어를 오늘 런칭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샤론 코치는 항상 안타까웠습니다. 엄마들이 영어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레벨 테스트 때문에 일희일비 하니까요. 과연 영어가 돈만 쓴다고 해결이 되나요? 초일 탑반이 그 아이의 영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요? 강남 찐수학, 여신수학에 이어 강남 찐영어 BK 영어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유학파 BK쌤께서 압구정, 도곡동, 대치동 노하우를 풀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블로그에 이미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접수할 거고요. 실제 강의는 우리 10월에 할 거고 샤론 코치가 이번에 추석 시즌 때 정말 우리 BK쌤하고 같이 정말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지금 여기 도곡동이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아마 오늘 라방 후기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에다 오늘 캡처 사진 올려주고 지금도 벌써 1496명이네. 아까 1500대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그거 올리고 질문 올려주면 또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강의에도 반영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제가 선물도 많이 나눠드리고 특히 오늘 또 제 책 말씀드렸었죠. 자, 요거 구입하시고 구입할 때 여러분 온라인에서 하고 사은품을 꼭 선택해야지 그 다음에 이 시크릿 노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잘하고 이 방송은 제가 제 방을 걸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보시고 꼭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자고요.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네. 처음에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굉장히 좋으시죠? 특히 우리 범쌤 보이스가 너무 좋고 영어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여러분 정말 꿀팁 많이 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셔서 우리 BK 영어를 함께 하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인사합니다.